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차가 진행될수록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송된 ENA 채널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의 시청률은 전국 유료 플랫폼 가입 가구 기준 15.7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방송된 8회가 기록한 13.1%보다 0.7%포인트가량 상승한 수치이자 또 다시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시청률 역시 18.1%로 자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0.9%로 시작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막이 시작되자마자 15%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는 어떤 기록 행진을 보여줄지 기대가 앞서는 상황이죠. 하물며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2주 연속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 순위만 보면 지난 2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인기가 시들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1001위를 기록한 7월 4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는 2395만 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주에는 4558만 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2위를 기록한 최근 주차에는 시청시간이 5507만 시간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플릭스 페트롤에서 글로벌 6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일반적인 넷플릭스 드라마와 다르게 매주 2회씩만 공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9화에서는 구교환 배우가 특별 출연하며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된 방구폭력의 구교환은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해방을 주장하며 어린이들과 놀다가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이를 우영우가 변호를 맡으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유인식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구부대본을 본 순간 이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구교환 배우를 떠올리고 다른 배우는 안 되겠어서 간곡한 섭외 끝에 출연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던 것처럼 구교환 배우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고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방구뽕이라는 캐릭터를 구교환 배우 본인의 독특한 감성과 개성을 녹여 구교환스럽게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을 온전히 내보이는 듯한 눈빛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의 감각적인 연기가 더해져 몰입을 끌어올리며 대체 불가능한 임팩트를 안겼죠. 한편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판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몇몇 시청자들은 뭔가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재판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을 추측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방구뽕 대사 중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논 대가가 징역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시청자들에게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한 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납치를 미화하지 않고 어린이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매번 주인공 우영우에게 영감을 주는 고래로 범고래가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범고래는 꽤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작중에서 CG로 그려진 범고래를 자세히 보시면 지느러미가 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범고래의 솥은 지느러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는 작가가 범고래를 학원과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린이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관찰되는 범고래와 달리 아쿠아리움과 같은 수족관 좁은 곳에 살아가는 범고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느러미가 휜다고 하는데요. 지느러미가 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깊은 바다와 달리 얕은 물탱크 안에서만 생활하기에 충분한 물의 압력을 받지 못한다는 설, 자연 상태에서 오랫동안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아쿠아리움의 수조가 너무 좁아 언제나 빙빙 돌아야 하기에 한쪽 방향으로만 가해지는 회전 압력이 등 지느러미를 굳게 만든다는 설,
이 밖에도 잡혀있는 스트레스로 인해 물속에서의 균형이 바뀐다는 설, 활동 향상이 감소되면서 혈압이 낮아진다는 설, 등지느러미가 공기에 과다 노출되면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 과열된다는 설 등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휘어버린 지느러미는 좁은 수족관에 갇혀있는 범고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에 스트레스의 상징,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범고래가 학원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을 비유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방구뽕과 아이들의 속 시원한 최후 진수로 범고래가 재판장 밖을 나가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9화 마지막 파트에서는 영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에도 좀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좋아한다고 고백한 이준호와 결국 영우 아버지를 찾아간 태수미가 등장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9화와 관련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말이 사실 좋았어요. 시스템이 망가져서 고쳐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법을 어겼습니다. 그의 의도는 참으로 고상했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잘못되었어요. 좋은 에피소드였습니다. 7화와 8화보다는 덜했지만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루어진 사건도 꽤나 독특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과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애와 결혼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볼 것인지 아니면 결국 영우가 혼자가 될 것인지 궁금했어요. 우영우의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이 준호와의 관계에 지장을 줄 것인지 특히 둘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리일지도 궁금해요. 그 외로움과는 둘 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포획된 수컷 범고래는 수압과 자극이 거의 없는 수조에 갇혀있기 때문에 보통 등지느러미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주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등지느러미는 범고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자살도 일어나죠.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범고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영과 민우 사이를 이어주지 않기를 바래요. 나의 봄날의 햇살은 더 나은 사람이 마땅합니다. 민우는 영우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정명석 변호사를 부추기려다가 혼났습니다. 정명석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권민우로부터 영우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범고래가 실제 범고래를 모델로 한 것 같아요. 2살 때 바다에서 잡힌 틸리쿰이라는 범고래는 33년 동안 동물쇼를 하기 위해 수조에 갇혀있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콘크리트 수조에서 죽었습니다. 보통 그녀가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등장하는 고래는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 종일 공부하도록 강요된 아이들과 같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는 고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마감일을 맞춰야 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너무 어립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